이어서 성적 처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우리 프린트홀의 15쪽입니다. 그죠? 15쪽을 쭉 보시면 됩니다. 쭉 이제 훑어서 갈 거니까요. 어차피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1, 2차는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2차만 보시더라고요. 어떤 특성하고는 아예 2차만, 모든 교과가 2차만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고 1차까지 이제 뭐 한두 학기도 처리하셨으면 당연히 지금 이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행 도제 그룹 관리부터 이제 진행되는데요. 도제학교 그룹 관리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도제학교를 운영하시는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과거에는 임시 편제라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2.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아이들까지는 3학년 졸업한 아이들까지는 2월달에. 근데 여기 이제 없어졌죠.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분반 대부분 이제 도시학급은 별도로 편성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반에서 A반에서 반 2분의 1은 일반 전문급과 2분의 1은 뭐 도시학급 이렇게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급 단위로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위 수는 같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임시 편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못하니까 여기서 아예 등록을 해주는 거죠. 등록을 해서 이제 도제 학급을 편성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은 이 이후부터는 알아서 이 과목의 도제다 그러면 이 반은 도제고 이 반은 일반반이다. 사실 일반반을 안 해도 기본이 일반이에요. 일반. 여기 보시면은 아까 등록했을 때 안 나타났잖아요. 그죠?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반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기능 개선되기 전에는 도제를 했으면 다른 반은 무조건 일반반을 했었어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이거 안 해도 도제만 썼다 하면 이 반은 도제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반이다라고 인식합니다. 기능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시면 이후부터 다 이제 조회 조건이 다 분반이 돼요. 도제 일반. 같은 과목에도 반별로 조회 조건이 나타납니다. 도제 뭐 3반 일반, 3반 일반, 4반 뭐 3반 도제, 4반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분리가 되면서 성적 수리가 가능합니다. 과목은 하나지만은.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쪽에서는 학생 선택이라는 걸 또 이렇게 능력 단위를 추가하게 돼 있죠.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걸 가지고 입력 학생 선택 대신에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격증란 쪽에서 입력합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 학과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은 돼 있죠. 따로따로 막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이렇게 텍스트를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텍스트 있는 내용은 그대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드 학과 코드는 조회 조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그 과정만 있잖아요. 그러면 1년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기 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여기 없었다 처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1학기 때 하셨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일괄부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첫째 자리구나라는 걸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버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버튼. 요거는 중간에 2학기 때 학과가 개편됐을 때 학교 정보에서 등록된 게 좀 달라질 때 요거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안 나오고요. 그렇게 학과가 개편된 학교에서는 성적 쪽에서 요게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는 요걸 눌러서 현황화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 코드 관리. 성적은 아시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지금 그죠? 역시 요것도 과목 코드를 몰라. 그랬을 때 하면은 일괄비하시면 돼요. 일괄비하시면 되는데 역시 자릿수는 여기는 이제 카드는 한 자리고 그건 두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죠? 두 자리. 반드시 두 자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로.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등록되는 것들은 그 지필평가만 보는 것들만 등록해도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직접 입력하는 과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답안 업로드하는 그 학생 답안 업로드하는 과목들만 과목 코드를 부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능력 단위는 직접 입력 대부분 수행평가니까 입력하시잖아요. 영역을 그죠? 직접. 그러면 굳이 부여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예체 능력 사실은 다 수행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답안이 없잖아요. 물론 지필로 보는 듣기평가라든지 혹시 영어 듣기평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올리셔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 없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 발표하고요. 일정 발표하고 거기 이제 과목 코드를 부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99과목까지 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능력단위 아니면 그럼 그냥 일괄부여하세요. 어차피 얘 부여해도 안 쓰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 사용 안 하는 거 이렇게 분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 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도 사실은 과목 코드가 있어요. 과목명에는 10자리가 있습니다. 2009 개정에서 4자리가 있었고 여기는 10자리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000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소트가 돼요. 그래서 가나다 순이 아니라 등록된 코드 번호 순이에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부여하고 나중에 일정할 때
성적 시간표, 고사 시간표 내보낼 때 거기다가 과목 코드만 부여해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취 평가 기준 과인데 여기 이제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다 돼요. 근데 전문가 1도 돼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나온 총론 그런 과목들은 다 되는데 전문가 2에 대해서는 또 안 돼요. 안 돼서 초창기에는 만들었을 때 다 입력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성취 기준을 이제 재구조화 만약에 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건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격도 다 들어와요. 근데 혹시 재구조화 했다, 이렇게 통합됐다라면 요거 클릭하셔서 요거 클릭하고 여기서 수정 가능해요. 영역명 내용 요소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걸 출력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정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평가준과 성취기준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성취기준보다 약간 더 평가준과 성취기준은 똑같은 성취기준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만든 거예요. 학교 단위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 같은 과목은 실제로 요 이제 버튼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죠? 일괄 업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업로드를 클릭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하세요. 이거 제가 이제 안내를 하니까 이거 반드시 사용해야 되냐? 그죠? 메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다만 이제 이걸 사용하면은 좋은 점이 여기도 이제 안내가 돼 있습니다. 안내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죄송합니다. 무학년제 혹시 특성화고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과목 코드 동일하게 두셔야 돼요. 2학년, 3학년도 동일하게. 그건 인위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일과부에 하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분석. 모의고사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성취도 어떤 거를 텍스트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도표로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저기 이제 그래프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하나 차이 말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쪽이 많이 강화된다면 이용을 하시겠죠. 많은 학교에서 이걸 사용하세요. 왜 사용해야 되냐? 문항별 목표를 오프라인 결제가 아니라 물론 오프라인 여기서도 출력은 결제하죠. 하는데 별도의 뭐 한글 파일 서식에 해서 오프 결제를 하시는 학교에서는 정답 배점만 입력하시는 채점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오로지 이 문항용표를 나이스에 있는 걸 활용해서 출력해서 결제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답 배점만 해갖고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 업로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평가 관리를 하냐, 출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교를 포함해서 많은 학교가 이제 이걸 쓰시죠. 문항용표를 그대로 가져가시니까. 그리고 나이스 문항용표를 사용하기 좋은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나중에 100점 만점 오류 있잖아요. 한참 시험 보고 났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뭐 100점 1이라든지 소수점 나오는 석사능력 과목들 있잖아요. 또는 뭐 101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심하게는 99점 나올 수 있어요. 출제 뭐 오류도 아닌데 배점을 잘못하셔갖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평가부에서 검토는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서 검토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많이 활용하세요. 물론 한글에서도 합계 기능은 있어요. 근데 그게 셀이 하나가 뭐 바뀐다든지 줄이 뭐 없어진다 하면 또 얘가 잘못된 계산식으로 해서 아예 계산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또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 관리는 요거예요. 고사 관리는 날짜인데 시행일자인데 요 시행일자에 따라서 혹시 이제 같이 들어가신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한 분만 문화연구부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먼저 등록하신 선생님만 문화연구부에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같이 들어가신 선생님들도 다 가능하십니다. 다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적표 선생님은 아예 문화연구부에 접근을 못합니다. 과목권 있어도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이제 과목 관리 그리고 요거 하나 또 질문하세요. 이게 뭐냐면 요게 지금 아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막 뒤에 작업을 했어도 이게 삭제가 안 돼도 요거는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부터는 이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여기 조건이거든요. 요게 순서를 일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클릭 수가 예를 들어 지금 2차 집필평가 기간인데 1차로 계속 조회가 되고 2차 한 번 더 누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사가 끝나시면은 꼭 이거를 수정해서 선생님들이 좀 클릭수를 좀 줄이게 선생님들도 클릭수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쪽에 넘어올 때 2차가 기본 디폴트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정렬 순서가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학기말도 사실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학기말은 1차, 2차 그리고 학기말 하잖아요. 그럼 매번 클릭해야 돼요. 지금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하나의 팁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고사 관리에서 또 하나 팁은 요거 지금 3학년이 지금 요 수준이잖아요. 저희는 요 기간인데 1, 2학년도 뒤에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 2차 집필평가 가로 열고 3학년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해서 1차 집필평가, 2차 집필평가 가로 열고 1.2학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일자를 하셔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3학년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은 1, 2학년 종료일 해도 돼요. 예, 그렇게 관리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운영의 매를 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목 관리는 실제로 다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은 자,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은 이쪽에 이제 개설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는 GP를 안 봐요. 그러면 이쪽으로 안 넘기면 돼요. 실제로 이거는 시험 보는 과목, 평가를 보는 과목만 넘기시고 반영 비율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20%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전 선행 작업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것도 업무 분야에 따라 달릴 수 있는데요. 과목 관리하고 수행평가 영역 관리를 성적교 선생님 하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과목 관리 정도는 평가에 그 정리된 걸 가지고 한 번에 성적교 선생님이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좋은데 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수행평가 영역 관리는 교과담 등에서 해주셔야 돼요. 특정 기간을 안내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 매뉴얼 안내가 됐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해 주십사. 언제까지. 그리고 성적표 선생님이 이제 입력이 됐나 안 됐나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GP라고 수행평가 합해서 반영 비율이 100%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까지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GP 평가하고 수행도 다 교과담당에서 언제부터 입력해달라 평가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요걸 반영 비율 만점 관리를 매뉴얼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개 가능하거든요. 등록해서 이게 능력 단위하고 여기 일주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성취기준 입력 가능합니다. 영역명도 입력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성취기준 입력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GP는 문화정보에서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걸 사용하신다면 그런데 수행은 또 필요에 따라서 성취기준 입력 가능하지만 여기서 또 입력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활용하신다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저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조금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한 분이 들어오시니까 약간 시간차가 있어도 시연까지 해서 성적이 마무리되는 건 약간 시간적으로 좀 약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반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계과입니다. 저희 이제 학과가 기계과라 기계과에 대해서 영역 관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과목들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회하면은 영역이 이렇게 보여요. 일반적으로. 일반 영역이에요. 교과, 보통 교과. 뭐 특성화도 보통 교과 있으니까요. 자, 근데 얘는 전문 교과는 기본적으로 능력 단위가 보이게 되지. 스타 표시된 게 능력 단위예요. 능력 단위인지 아닌지는 요걸 확인하시면 돼요. 교육 과정에서 편제하실 때 여기 있죠.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이게 제가 3학년을 볼게요. 3학년에 지금 이제 성적 처리하려고 세팅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 네, 죄송합니다. 공업계입니다. 공업계. 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능력 단위예요. 요거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시간표도 실제로 운영이 돼요. 하나의 과목 개념을 들어가요. 보통 교과의 내용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영역. 그러니까 뭐 단원명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일반 교과는 보통 교과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나타나는데 얘는 나타나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 영역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교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게 특수학원이니까 그 부분을 겸해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이렇게. 기획가고요. 지금 두 명씩 있어요. 두 명씩. 저는 교육용 써보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1차 GP, 2차 GP를 이렇게 고사 관리까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건 학기니까 1, 2, 3은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과목 관리에서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강조해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20% 했다고. 이거 20%, 여기 20%, 2차 집평가 20%. 근데 만점 100점입니다. 그러면 평가 계획에 이런 요소가 기본적으로 학기 초에 또 만들잖아요. 만드시는 거 그대로 이제 입력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학년에 가서 공부 선정하고 지금 거꾸로 돼 있네요. 공부 선정하고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얘는 내부 코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10이고 요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것도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3번입니다. 과목 코드가 아까 3번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핏 보셨는데 여기 3학년에 과목 코드가 3번이죠. 그죠? 3번. 근데 능력 단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수행 영역이기 때문에 답안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영역 관리해서 이제 등록하겠습니다. 이게 추가를 하면 추가해서 영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추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축전 공부 선정하기 그리고 절삭 공부 선정하기
여기 이제 내용 요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공부 유지 관리하기. 그러니까 평가 계획에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이제 그대로 넣어달라고 해요. 순서대로. 네. 그래야지 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입력 기준이 나와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이제 학기말 반영은 해주셔야겠죠. 이게 교과서 발전의 성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단위 비율이 하나가 더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능력 단위 반영 비율은 요거예요. 네. 요겁니다. 요거. 그 국가직무유지수단관리의 반영 비율로 이제 적용돼서 이게 성적으로 요 단위만 100점 만점으로 또 환산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산출이 돼요. 그래서 그거 보통 교과에는 없는 능력 단위예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를 30. 그러니까 1대1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영역 만점은 이제 능력 단위별로 100점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학교는 이거 능력 단위 하나 요소를 또 100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요게 이제 학기말. 우리 이제 보통 교과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학기말. 요 영역에 대한 40%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장.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능력 단위를 하나에 하나씩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초창기에 막 NCS 들어갈 때는 뭐 다 해야 된다는 막 것도 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거는. 다만 이제 능력 단위가 편성된 거는 한 능력 단위는 반드시 수행에 포함돼야 돼요. 하셔야 되고 거기에 지금처럼 하나가 할 수도 있고 뭐 2개가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교과에서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능력 단위 편성된 건 반드시 수행으로 반영이 되셔야 돼요. 얘도 30. 얘는 40.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잘 표시는 안 되는데 자, 능력 단위별 예, 이게 능력 단위별로 100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게 전체도 또 100점 만점으로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게 100도 돼요. 어쨌든 반영별로 환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1대1로 가져가는 거죠. 네, 능력 단위면은. 그리고 요게 이제 40%인데 정확히 하려면 이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반영별 만점 관리에서 3학년에 여기서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이게 100이 나와야 돼요. 100이 나오고 요거에 대한 또 100, 요거에 대한 10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종 여기 학기말 반영 살짝 빼고 10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같이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요거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성적표는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성적표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성적표 올리기잖아요. 자, 시험을 이제 봤다고 가정하고 당연히 이제 보통 2차만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죠? 네, 대부분 전문가는 뭐 지필평가도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수행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네. 이제 이거 어떡하죠? 과목 권한이 학년만 권한이 자동차 기계가가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공업계죠. 네. 네, 죄송합니다. 기획하고 순간 당했습니다. 자, 지필 해놓고 자, 고사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아까 1, 2에서 고사 관리에서 제가 2차를 1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추가해서 네, 요거를 보겠습니다. 네, 학생 답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너 시험 기간이 10일, 19일인데 뭐 벌써 시험을 봤냐 이거예요. 그죠? 당연히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시험 19일 이후부터 당연히 답안이 업로드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메시지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오류가 생겼습니다. 2차 집에 제가 2학년을 했나요? 잠시만요. 3학년, 2학기 3학년, 2차.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답안을 리딩하면 당연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요걸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를, 열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데, 여기 이제 순서가 이 답안 파일이거든요. 답안 파일인데, 네. 해석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해주세요. 혹시 이제 안 넘어갔을 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 문건인데요. 지금은 이제 나이스에도 안내는 안 해드리고 있어요. 메뉴에도 요거예요. 어, 9분 여기 9분이에요. B라는 게 이제 학생 답안입니다. 그리고 순번 요 1, 2, 3, 4 요거는 연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과 아까 기계과가 2 맞았죠, 그죠? 예.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이런 데도 안 올라가면 이제 제가 이제 수작업으로 점수를 입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과 코드가 학과 2죠.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이제 학년이에요. 요 순서가 학년. 3학년 맞죠? 그리고 1반 2명, 2반 2명. 번호 11. 과목이 03. 3 맞습니다. 결시 없고. 그리고 1번부터 27. 네, 크게 오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성적 파일 올릴 때 아까 메시지가 나왔던 게 파일은 올라가는데 학생 2차적 평가. 네. 학생의 학번이 존재하였는데요. 제가 올린 건 3학년인데 그죠? 3학년인데 네, 그러면 지금 요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학과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니까 여기 네 번째가 3학년입니다. 3학년 맞는데 제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올라가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고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럼 제가 여기서 그리고 이제 성적 파일 관리는 또 올렸을 때 뭐 학생담 했을 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혹시 과목 코드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인데 2번으로 안내하신 경우 있잖아요. 시험지에. 그러면 그거를 일괄 수정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쪽에는. 혹시 이제 이관 오류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그러면 문항정보도 안 올리고 그냥 수작업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항정보 하실 때 이게 3학년 해서 그래서 여기 올리시면 그러니까 이제 내용량을 성취니까 한번 뜨셔야 돼요. 원래 클릭하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안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기 결제하시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요 정답하고죠. 정답하고 배점을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넣으실 때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바로바로 배점이 나오잖아요. 포커스 이동할 때 그죠? 그래서 배점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마감하시면은 여기 저장하시면 알아서 요게 좀 배점 그리고 요게 배점해서 100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서답형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논술형을 씁니다. 근데 논술형에는 서답형은 다 이런 게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모든 과목이 어떤 특정 과목이 논술형만 봐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과목 점수 조정으로 과목 점수 조정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선택 기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100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과목 점수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형이 있으면 여기로 해서 저장하시고 마감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정보가 없이 그냥 수기 채점한다라고 하시면 요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답 관리. 그 지금 뒤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답안이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채점 안 했기 때문에 채점은 이제 나오는데, 올리면 나오는데, 그리고 채점도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반 채점하실 때, 이게 여기 있죠. 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 답안하고 성적까지 서답형하고 요거 차이점이 뭐냐면 학생 답안 서답형은 그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 답안지에 논술형 채점하시고 그 점수 학생 점수 이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학생 답안 서답형이고요. 성적까지 서답형은 저희는 이제 요거 작업을 하는데 요걸 쓰는데 많은 학교가 이제 분리를 하세요. 분리. 그러니까 리딩 먼저 그러니까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교과단원교사가 다시 인수인계 몇 수 확인해서 성적 교사님들 바로 줘요. 그다음 성적 교사님이 OMR 스캔하다가 리딩해서 이미지까지 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미 스캔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수정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채점을 하시는 거예요. 논술형 채점하시고 그 채점한 거를 학생 답안에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채점하시고 성적까지 가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요 서답형만. 그런 할 때가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시면은 그러니까 채점에서 하실 때 여기에 꼭 마감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검증을 꼭 해주셔야 돼요. 검증. 학생들 채점하시고 검증을 해주셔야 돼요. 검증을 해야지 여기가 무표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읽히지 않더라면 다시 리딩 하셔야죠. 근데 전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때는 그 한 학생만 다시 이제 덧칠해서 리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만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하시면 됩니다. 채점은 학생별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수적 이력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채점을 했는데 모든 학생은 다 다시 성적 이력부를 써야 되냐? 성적 이력부라는 건 말 그대로 변경된 점수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왜 변경됐는지. 그러니까 변경된 점수만 이력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파일에 좀 오류가 좀 나중에 찾아보겠지만은 오류가 없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이걸로 서답형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점수가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출제했지만 출제 오류를 있잖아요. 구실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인정하기로 했어. 학관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어.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문항정보표에서 배점으로 넣고 장애인 처리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문항 오류 얘는 마감 취소해서 요거는 만약에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면 요걸 0으로 하셔야죠. 그죠? 0으로 해주시고요. 그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배점 0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제시험 보면 마지막 번호에다가 이제 또 그 배점하고 정답을 새로 출제한 문제를 하시고 다시 이제 리딩 하시는 거죠. 우리 매뉴얼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시험은 안 봤어. 그냥 97점으로 그냥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오류가 나요. 왜냐? 100점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장할 때 어디를 바라보냐면요. 얘가 내부적으로 이쪽을 바라봐요. 여기에 감옥관리 있죠. 감옥관리에서 만점 등록한 그 요거 있죠. 여기 감옥 만점. 요걸 바라보게 됩니다. 요걸 바라보게 돼서 그럼 요거부터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냥 요걸 97점을 해놓고 무당정보표에서 97점으로 수정하시고 그래야 다시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채점하기 전에 그게 발견됐으면 그렇게 해서 그냥 채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제시험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메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제 여기 성적으로 가겠습니다. 2차원 보는 걸로 했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성적 관리에서 수행처럼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나마 이제 2명이니까, 그죠? 2명이니까. 그리고 저장. 만약에 결실했다라면 그것도 엮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점수가 없다라면 반드시 요거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5화, 그죠? 5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화 개념이에요.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돼요. 결실명칭하든 합적 변동하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퇴 처리를 했는데 여기는 계속 남아 있어요. 성적에는 남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수학생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또 넣으시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요거만 하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은 몇 세가 떠요. 안 뜨네요. 요거 안 뜨네요. 떠야 되는데 점수가 없다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택형으로 처리했는데 요게 부정행위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잠금 해제하면 여기 생겨요. 여기. 원래 이제 안 나타나는데 이게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요걸 해서 이 친구는 이제 0으로 원래 이제 시험을 보게 하니까 채점은 돼요. 그리고 여기다 비교에다가 부정행위라는 점수, 인정점 몇 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로 열고 그 내부 결도 해놓으시잖아요. 그 공문번호를 해놓으시면 적어놓으시면 확실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명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면 다시 얘가 닫혀요. 닫히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감을 하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제 이게 그 반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쪽에 감옥 관리 가면은 반평균이 이제 결실행용으로 해서 반평균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통계가. 이게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제가 4반만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3반까지 하면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3반까지 마감하면은 네, 통계가 잡혀요. 네, 이렇게 네, 통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저장 마감 있잖아요. 굳이 저장 안 하고 마감만 해도 바로 동시에 저장되는 거예요. 입력하시고 나서 혹시 이제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저장은 중간 저장 기능, 마감은 이제 최종 저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넘어오시면은 요게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요. 총점, 네,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편성까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걸 가지고 이제 결실의 인정점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인정점 할 때, 인정점 수작업 평가하고 나이스하고 심지어는 뭐 0.1점까지 차이가 나요. 그거는 나이스를 믿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버는 이 소수점을 있잖아요. 유효 숫자까지 다 가지고 가면서 처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들이 엑셀에 딱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두 자리가 있네? 그러면 두 자리에서 끊어갖고 아예 그 밑에서부터 이제 반올림 한 거죠. 바로 다음 숫자, 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그래서 반올림해서 두 자리로 딱 해서 평균을 내세요. 그러면 당연히 유효 숫자가 긴 서버에서 처리 가능한 뭐 20자 이상, 그에서 나온 거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0.1점까지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정확하게 또 그 부분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도에 한심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틀렸다고 해서 그게 뭐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처리 자체가 달라요. 서버는 유효 숫자까지 다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결과에서 그 두 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반올림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평균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리는데 나이스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 쪽에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감을 했고요. 마감했고, 그리고 마감 관리에서
네, 마감 정 이거 이제 전체가 있잖아요. 그럼 저장해서 마감 정보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강제적으로 또 한번 마감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요거 선생님들이 다 마감하도록 돼 있어요. 교과담당교사가. 그리고 네, 수행평가는 역시 수행평가도 직접 키인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키인하시고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일괄 파일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파일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내려서 다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기능도 있는데 여기 이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중간에 자퇴색이 있으면은 잘 안 올라가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제 영역별로 그냥 여기 보면은 30점 만점 사전 간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 계획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전식이니까 5점, 35 이런 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행도 예전에는 요거 한 영역하고 저장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영역하고 저장해도 돼요. 그 기능이 됐고 만약에 그때 안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나 하고 저장했었거든요. 저장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요거요. 여기서 이건 일괄 입력 영역입니다. 그러면 결심형심도 넣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수행은 다 거의 다 점수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만약에 제가 이제 요거에 만점을 오버해서 넣어볼게요.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장이 안 되겠죠. 저장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순간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죠? 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0. 근데 이렇게 해서 28점을 했다면 안 걸려져요. 그죠? 근데 이게 감사에 아주 타깃입니다. 평가계에 이 극간별의 점수가 없는 경우 입력하시면은 감사에 타깃입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확인해 주셔야 돼요. 평가부서에서. 이 극간이 있는 점인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엑셀을 다운받아서 필터를 하셔도 되고 우리도 하셔도 돼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범위를 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감 관리에서 역시 마감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전체가 마감을 안 했네요. 잠시만요. 마감했던 것 같은데. 요거 안 했네요. 전체가 마감 안 했네요. 그리고 사반도 제가 이건 또 사반 저장 안 했네. 죄송합니다. 요거 영역이 지금 4개인데 죄송합니다. 요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또 한 영역이 모든 영역이 만점 처리되면 또 이게 또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저거라고 합니다. 평가 기준이 잘못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도 여기는 제가 요건 마감했고요. 얘도 지금 남아있네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인원이 많아요. 그러면 요거 해서 가장 많은 걸 먼저 하고 일괄 입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건 22 그리고 24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가끔 체크된 게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헷갈려요. 저도 어떤 때 등록할 때 입력하라고 그러고 선택하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3반 4반 전체적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마감 관리해서 요게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마감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결세 인증증 할 때 이게 마감이 돼 있어야 돼요. 교과 마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마감 정보를 통해서 마감돼 있어야 돼요. 네. 여기 마감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마감됨이 돼 있어야 돼요. 마감됨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학기 말에 산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학기 말 하겠습니다. 학기 말에 오셔갖고 산출물 기준금액까지 이렇게 역시 학기별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가끔 이렇게 우리 학교도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1차 21평가 2점 안 해놨어요. 가공 안 했어요. 그건 100점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몇 퍼센트? 안 본 학생들 안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거는 요거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가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1차, 2차 지금 해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게 학기말 서비스거든요. 학부모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 등록 확인하신 거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위탁생이 존재하신다면은 여기 와서 위탁생 성적 같은 것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적 등록할 때 항상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버튼이 생겨요. 만약에 없으면 요 메시지가 떠요. 학기 말에 나간 산출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적 선행 작업에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입니다. 됐고 이제 성적 산출 대사형 고사형 관리 있죠? 여기 와서 자, 이제 한 가지 좀 저는 이제 2학기만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1차 수평, 2차 수평 계시면 아까 여기 정렬 순서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만들어달라는 게 안 만들어져요. 여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 계속 1차, 2차 학기만 계속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2학기만 선정 산출의 기준이면 원래 처음에는 요 이름 못 바꾸게 됐어요. 처음 이후에 발생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후에 작업이 돼 있다면 여기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수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학기만 성적 마감만 안 하시면은 요거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다 조회 조건으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2학기 말에서 조회하시고 등록하셔서 반드시 여기는 뭐만 들어오냐면 여기 있죠. 마감된 것들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100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까 했던 거 는따에서 100, 여기도 100 나오죠. 그래서 저장하는데 혹시 1차, 2차 있는 경우는 여기를 크로스 시키면 돼요. 1차는 2차, 2차는 1차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만 있을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자기 거 가져갑니다. 근데 혹시라도 좀 마음이 찜찜하시면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크로스 시켜주시고요. 보통교과는 1차, 2차는. 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선정 학생관리 가져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 과목에서 그러니까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자퇴를 했어. 전날. 그런데 학생부가 아직 다 안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이스에서는 아직 모르잖아요. 학습반이 된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의뢰이 나오는 겁니다. 클릭하면 지워진다는 거. 자, 이렇게 가져옵니다. 4명. 그죠? 근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자퇴 중이었어. 그러면 여기 꼭 포함 안 하고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제 자퇴 처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포함 안 하고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학기말 처리하실 때는 현재 학년 그리고 평가일 기준에서 과학별로 또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막 처리하시다 보면 가져오는 순간 다 그냥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세 2년전 부여기준 관리도 이거는 이제 학기 초에 꼭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걸 학기 조회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단위로 설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요거 학교 규정에 따라 꼭 해주시되 경기도는 요거 2개 안 씁니다. 요거 2개. 앞서 말씀드린 저기 성적 바로 하기 전에 끝날 때쯤에 이제 있었잖아요. 학기 지필평가 처리 기준일이 평가일 마지막 날에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응시생이 뭐 학적 변동을 해서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평균이 그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전입생 제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거예요. 전입생이라는 게 학적 변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혹시 학교 규정이 이렇게 2번째, 3번째가 있다면 이거는 수정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입생, 자퇴생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평균이 바뀌어요. 응시생이 평균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아니면 4번째, 5번째 걸 활용하시고 많은 학교가 이제 이걸 사용하시죠. 이건 난이도를 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디폴트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기타 계령 경기도 기준에서는 80, 경기도는 80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 연결에서는 요거 최하점이든 뭐 요거를 하든 최소 배점 하시고 모두 교시도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적 산출자 관리. 이게 없네요. 자, 왜? 아까 요 과목은 그죠? 선반 가공은 전문가 투잖아요. 성취도만 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3학년 나타내죠. 요 동질 전체적인 그림 맞습니다. 요거 학과별은 나타나야 돼요. 그죠? 학과별.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 A과, B과다 그러면 요거 계열별로 해놓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같이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 일반고에서는 그냥 학과별로는 상관없어요. 하나가 학과니까 아니면 계열별로 상관없고 학년은 상관없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요 기계과만 있으니까 학과별로 해놓겠습니다. 디폴트가 학과별이에요. 자, 그리고 동전체적으로는 안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다는 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달리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안 나타나죠. 근데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상이고요. 가끔 질문하세요. 자, 그다음에 성취율 관리에서 이거는 모든 과목이 교양국가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해주셔야 돼요. 네. 잠깐 이제 약속한 시간 잠깐 지났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게 적용하시고 대상 선택하시고 적용하시고 우리 마치 상태 누가 기록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괄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아까 메시지 나오죠. 저 당시 뭐 기존 성적이 삭제한다는 게 성적을 재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어느 기준에서 이걸 세팅해도 되는데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성적 산출 학생 관리. 이제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 기준명 관리에서 소인수 과목이 있었어요. 13명 미만.
근데 이거를 디폴트로 석차 등급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이 있었어요, 과목이. 근데 점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석차 등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학기로 돼 있잖아요. 모든 학년 다 성적 처리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가장 쉬운 게 여기서부터예요. 아까 그거 가져오는 거 있죠? 다시 가져오면 돼요. 그럼 기존 거 다 삭제되는 거. 그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성취관이 됐고요. 이제 성적 처리할 때 결생이 있던 어떤 간에 반드시 요거는 해주셔야 돼요. 그죠? 네, 요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선 산출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시려면 아까 마감 관리에서 다 마감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업무 순위를 태워서 GP 수행은 다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와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네, 누락자 한번 보셔야 돼요. 인증증을 부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정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준비 누르면 산출관 학기만 산출 안 했고 이렇게 능력 단위까지 보통 교과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고 산출함. 그리고 이제 저 연수자도 안 내드렸는데 요거는 요 앞에는 이제 아까 과목계사 관리 여기가 포함 가져온 거고요. 여기 학생 가져오기 있잖아요. 여기서 가져온 메뉴고요. 가져온 인원이고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교육과정 일반 과목 관리계에서 가져온 그 과목계사라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감하셔도 되고요. 마감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일괄로, 어차피 이제 이거는 성적 처리 선생님께서 일괄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감 관리해서 여기서 마감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 주의하실 거는 혹시 교양교과가 있는데 안 했다 마감하면 그건 역시 이것도 쭉 위에서부터 아래입니다. 안 했다면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2주 처리해주시고 여기서 마감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서비스가 나와요. 여기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학부모에서 바로 반영하시는 게 아니라 승인요청에서 업무 먼저 결제 맡으시고 다시 와서 학부모 서비스 반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점수잖아요. 정보다 보니 학부모 서비스 나가니까 먼저 학교장 결제가 완료가 돼야지 이 부분이 정상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감을 하시면은 모든 게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특은 원래부터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느 때부터 만들어지냐면 교육과정에서 과목개설 관리에 일반 과목 관리에서 그 과목개설에서 여기 이제 연수 자리도 안내가 되는데 과목개설에서 우리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요거 3학년에서 이렇게 엮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엮어주고 이렇게 엮어주는데 이러면 이제 권한이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아까 교무하고 수행관 권한 관리에서 승인 지청 해달랐습니다. 결제가 하면 붙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만 해놓으면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아까 성적에 과목 코드 부여가 가능해요. 카드 과목 코드가 분명하고 그리고 수강생 편성까지 해놓으면 뭐까지 가냐면은 이 학기말 성적 산출 이제 산출 기준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해놓으시면은 성적 통지표도 다 입력이 가능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마감은 관계없습니다. 세특도 쓸 수 있고 성적 통지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다 모든 게 다 막히는 경우는 언제? 학생부가 전체 마감됐을 때. 반별 마감되고 전체 마감됐을 때. 반별 마감돼도 당연히 막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학생부 이제 성적을 최종 반영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담임선생님 하시는데 반영하실 때 네. 요거는 학생부하고 연계되니까 그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20분의 제 계획으로는 약간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 조금 약간 시간을 한 15분 정도 45분까지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음을 키지 않고 이야기했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네. 학생부 반영부터 좀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부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더 볼 게 우리가 이제 요 연수 자료 있죠. 연수를 같이 좀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것들이 다 메뉴 설명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아까 문화정보 등록할 때 이제 고사에서 등록한 그 시행일자 내에서는 한 분만 같이 들어가시는 경우 한 분만 가능하시다는 것도 여기 다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야기한 것들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 그리고 성적 관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제 오류에서 혹시 이제 재시험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타 투 영역을 좀 활용해 줍시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타 투는 여기 좀 약간 특이하게 여기서 예를 들어 조회하실 때 나머지는 여기가 다 점수에 그 이상 되면 이게 얘가 체크를 해요. 아까 보셨죠? 수행평가도 11점을 입력한다면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기타 2는 과거에 이 용도가 어떤 가산점 점수, 예전에 특기생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가산 점수를 줄 때 요거는 이제 요거의 영역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점수 외에 이제 받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초과가 돼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험 모두 다 말 그대로 모두 다 정답이에요. 모두 정답에서 아까 이제 정답이 없는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상황이 또. 그래서 모두 정답이다 보니까 모두 다 마킹한 모든 학생한테는 준다는 거예요. 점수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여기 뭐 선택하시고 5화로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점수 구분이 있거든요. and 5화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다 찍고 5화로 하시면 돼요. 5화로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죠. 근데 마킹을 그 번호를 오른한 번호를 마킹을 안 한 친구는 점수를 일괄로 주겠다. 안 한 친구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기타 2 점수 있죠. 요거요. 여기서 일괄로 뭐 100점, 900점, 5, 200점, 4점을 만약에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채점 하시면은 성적 관리에서 요 기타 2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세요. 일괄로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런 용도로 또 활용하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답인데 마킹한 친구까지 다 맞게 하시려면 5화 개념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킹하지 않은 애들은 그러니까 마킹하지 않은 애들은 제외시키던 5화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마킹 안 애들도 뭐 더 점수 주겠다라고 하면은 우회 과목 점수를 해서 기타 2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또 그런 질문하세요. 요거 안 본 애들 어떻게 하냐? 미응시향이 결국 학관위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뭐 요즘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평균 외에도, 왜냐하면 또 그 점수를 가지고 그 문항의 점수를 가지고, 원래는 이제 응시생 그 문항 점수의 응시생의 일반적으로 응시생 평균을 가지고 그 학생한테 뭐 0.8이든 또는 뭐 인정이면 1이든 해서 100% 반영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또 제 시험 안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통상 아시다시피 시험을 기준으로 평가 기간이 전후 일주일은 거의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 수행평가, 시험 학습을. 그리고 마감관리 성취는 뭐 이렇게 쭉 있고요. NCS 관련된 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거대로 지금 다 진행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실 가서 이제 인정점 부여하는 경우는 인정점 부여하는 메뉴가 아까 그 수행평가 쪽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결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학생이 뭐 현장실습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능력 단위 있잖아요. 능력 단위가 실제로 점수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응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는 이제 다 봤다는 가정하에 이제 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현장실습 인정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음, 아까 조회했을 때 나왔는데 마감해서 있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현대수 인정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체크를 하시면은 그 자동으로 이제 학교에서 점수를 이제 부여를 또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부장 관리. 인정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거 우리 뒤에 또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성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 실제로 그 조회 쪽에서 성적 조회 쪽에서 확인하시면은 학기말, 물론 아까 이제 그 아이들 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요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걸로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기획과도 하나의 평가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강의실별로 이쪽에 조회 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성적 일람표 조회가 학기말 성적 일람표 조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형식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단위하고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또 능력 단위만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능력 단위가 지금 이거 하나라 그러는데요. 두 개죠. 두 개인데 이것도 사실 능력 단위가 있고 전치만 나왔죠, 그죠?
여기 학기말 개념으로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실제 능력 단위 보면은 확인할 때는 이제 특성화고에서는 이런 국가의 능력 단위 또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능력 단위. 그죠? 능력 단위에 대한 요거 영역. 그리고 요거에 대한 능력 단위. 그러니까 학기말에서는 말 그대로 학기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역시 우리가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요. 특성화고에서는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요거 정시 때도 이제 걸려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정말 중요합니다. 요게 학적에 일일 출결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먼저 하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부 컨설팅 할 때도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저기 현장 실습 나가는 애 있잖아요. 지금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위탁학생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안 돼 있으면 해놓으셔야 돼요. 1학기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현장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하실 때 일반 이특성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이제 일반 이탁생은 당연히 이제 성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시험을 우리 학교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제 인적성을 부여받아서 학기만 성적은 나오는데 능력 단위에서 성적은 안 나와요. 그래서 등록하실 때 이거 있죠. 반드시 현장 수업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명 쓰시고요. 그리고 전공, 요런 거 필드에서 요 진하게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쓰시면 쓰시고, 그리고 저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 하시냐면은 학업 성적 관리, 여기 학적 있잖아요. 학적에 출결 관리에서 이게 일일 출결 담임령 가서 한 번만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아이를 여기서 해서 지금 이제 자료가 없다고 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현장 실습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그리고 왜 시간표가 있으면 이제 나타나거든요. 화업창에. 그래서 거기 기간명하고 시작 일자하고 종료 일자가 있어요. 종료 일자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 아까 위탁서 등록 똑같이 그렇게처럼 등록해 놓으시고요. 매일 오셔갖고 현장 실습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치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알아서 원래 이게 안 하면 얘가 이렇게 슬래시를 다 쳐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사유 쓰셔야 되는데 학생 선택하고 현장 실습 적용하면은 알아서 등록된 다음에 일괄로 다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출결 마감을 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왜냐면 현재 수생들은 그 능력 따는 학교에 개설된 거를 시간을 실제 참여하지 않아도 이수 시간이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수도 지금 그렇게 돼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아이가 이제 현재 수를 능력 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이수 시간이 계속 카운트가 돼요. 그 시간표하고 연동돼서 능력 단위가. 그래서 저장하고 마감하면은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정시잖아요.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11월 30일까지만 능력 단위 편성된 이수 시간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안 써 있는데요. 꼭 해주셔야 돼요. 마감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출결은 관리는 계속 하셔야 되잖아. 안 그러면은 12월 1일부터는 나이스 사용하지 마시고 12월 26일까지 정시 쓴 다음에 그 이후부터 작업하셔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일몰로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하시되 출결 관리하시되 저장까지만 하시면 돼요. 저장. 출결 마감은 하지 마세요. 출결 마감하면은 그때 능력 단위가 여기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장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시 작성하시고 그때 이제 일괄로 일 단위로 출결 마감하시면 됩니다. 12월 달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주 시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일 단위로 출결 마감 해주시고요. 12월 1일부터는 저장까지만 해놓으시면 여기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성 있는 경우는 반드시 요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정보가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능력 단위가 시간표가 잘못 운영됐어요. 그동안. 그래서 다시 시간표 편성하시고 현행화를 시키려면 여기 이수시간 재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수시간 재계산.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 요거 저희가 이제 전담 강사 연수할 때 그걸 선생님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너무 힘들다. 학생이 선택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별로 다 이수시간 재계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선택할 수 있게 체크박스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능단 추가한 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그거에 따라서 이걸 학생을 다시 이제 쓰는 거고요. 실제 능력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별 이제 그 능력 단위가 반영되도록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정규과정 외에 추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는데 방과후처럼 운영하는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이거는 성취도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입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학적 변동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중간에 가면은 이제 이 성적 처리가 중간에 가잖아요. 그럼 이수 시간은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그 날짜까지 학적 반영까지. 그리고 나서 성적은 이제 방점 처리하시면 돼요.
그거 할 때 의뢰인 뭐 이제 성적 산출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왜냐면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 눈에 띄는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입니다. 요 메뉴에서 그러니까 전출 자료 또는 자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학생생활 버튼에 있어요. 여기에 왜냐면 학생생활 메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중간에 가잖아요. 그럼 20시간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적 산출을 누르시면은 뭐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없으면은 그냥 닫으시면 돼요. 닫으시고 그리고 선택은 이제 점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점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네 여기 있죠. 여기. 학업 중단 학생 전출생도 중간에 평가 완료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는 이제 이렇게 요 메뉴 아까 요 메뉴 그래서 눈에 띄게 걸려 있는 학생들은 초창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처음에 학교 변경 시키지 마, 자퇴 처리도 하지 말고 처음에 NCS 들어왔을 때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가장 최근에 받은 그 민원이에요. 민원이 아니라 질의. 근데 저도 이제 요거는 확인되는 과정에서 이제 받아서 캐리스 이제 자문 검토 받아서 이쪽에다 이제 확정 올린 건데요. 이게 뭐냐면 2학기 때 중간에 자퇴하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했어요. 점으로 했는데 2학기 때 다시 수업 일수가 잘못된 걸 확인하고 그죠? 다시 이렇게 출결상이 잘못된 걸 해서 원복을 했어요. 2학기 때. 그리고 나서 출결상만 수정해놓고 다시 학적 반영하려니까 이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성적 처리가 안 됐다. 다시 해라.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이미 이제 1학기 중간 때는 성적표가 안 됐잖아요. 근데 2학기 넘어와서는 1학기 수행평가 마감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걸리는 거예요. 이 학생 지금 다시 학적 반영하는데 1학기 마감이 안 돼 있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하고 다시 학적 반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수행평가는 마감을 푸셔야 돼요. 네. 좀 절차가 번거롭죠. 1학기 때 오류를 2학기 때 발견하는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1학기 때 오류 발견해서 바로 1학기 마감하시기 전에 당연히 처리하면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랗게 좀 추가해드렸고요. 자, 이 지역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네, 현장수 인정정보는 아까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능력단위, 요거 위탁생 등록하는 거 나와 있고요. 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탁생으로 등록돼야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위탁생 등록 안 됐기 때문에 요 메뉴가 화면에 안 뜨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현장수 인정점이 나오니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텍스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탁학생이 이렇게 되고요. 현장 시스템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요. 이게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성적 처리하면 비고란에 이렇게 과목 성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부 반영할 때 이 반영하실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에 학교산업부에 자료 반영하실 때 원래는 성적 관련된 건 3개를 반영하셔야 돼요. 교과 과목 성적 그리고 세트 그리고 요거 국가직무능력 이것도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반영하실 때 요거 가장 편한 거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해놓고 전체 디폴트 해놓고 그냥 전체 반영 체크 안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는 그냥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체크하시고 요거 영역을 전체 해놓으시고 개인별 반영. 저는 이렇게 안 해요. 클릭이 벌써 3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3단계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원래 잘 보시면 실시간 반영되는 게 다 많아요. 다 실시간 반영되고 수상만 상신 올리시고 수상대상 관리에서 입력하시고 상신 올리신 다음에 학생부 반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장 결제가 나오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네. 그리고 자격증은 실시간 반영이고 얘도 반영 실시간 반영. 요거는 금방 이렇게 출결하고는 월출결 마감 관리 하시고 반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합산되는 겁니다. 합산 월 단위로. 그리고 위탁생은 위탁생 출결 관리가 반영되는 거고요. 최종 세트 반영되죠. 그리고 과목이 어찌 편제명이 달라졌다 그러면 교육과정 편제 수정하시고 성적 유형이 안 바뀌어야 돼요. 성적 유형이 바뀌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5단계인데 5단계만 했는데 5단계 9등급으로 바뀌면 성적 재산출하셔야 되고 5단계끼리 이렇게 뭐 바뀌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거기서 바로 반영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장하라고 합니다. 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영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직무능력 빼고 또 학기 단위 성적이기 때문에 반영해. 그럴 바에는 이거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실시간 반영하면 빼줘서만 되지 않냐 하는데 역시 기계예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케이스가 있대요. 원면에서 입력을 했는데 실시간 저장이 안 되는 내용이 있대요. 뭐 많지는 않은데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확률적으로 뭐 거의 0%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강제적으로 반영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차 전체 반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과목의 관계.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성적만 했는데 계속 덮어 씌워지니까요. 그거 반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반영했기 때문에 학생생활 쪽에 보시면은
이게 아까 이제 성적 관리에서 계속 성적 처리 돌렸잖아요. 그러면 국가직무유지상 관리 100%로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성적 산출 되는 거예요. 별도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격증 요게 일반 거에서는 굳이 뭐 볼 이유는 요 메뉴는 없죠. 위탁생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기 조회하시면은 이 친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수 시간 사실은 시간표를 구성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면은 시간표 구성되면 쭉 나오고 결석한 날짜를 쭉 나와요. 이게 모든 게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일 이후에 만약에 그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로 또 삭제해 주셔야 돼요. 삭제해 주시고 왜냐하면 11월 30일까지 정시니까요. 그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까지만 하시고 출결을 관리하시려면 꼭 저장까지만 하시고 마감은 하지 마시라는 거. 물론 11월 달까지는 꼭 마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고 세특도 그리고 이제 세특도 이것도 올 초하고도 달라요. 올 초하고 요게 성적 처리에 마감에서도 세특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서버에서는 스탑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인증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없는데 요게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선택하고 등록할 때 저장하면은 능력 단위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능 개선이 다시 원복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세특을 능력 단위들을 다 써야 되는지, 그리고 실무광 수준에서 다 써야 되는지, 올로 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요거 또는 요거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지. 예, 정답은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그건 교과에서 정하시면 되는데 안 그러시면 만약에 다 쓴다 그러면 다 500자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 과목이지만 1,500자를 쓰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교과하고 다른 교과하고 탈과하고 좀 형평성을 좀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선택적으로 쓰셔도 된대요. 능력 단위만 쓰던 능력 단위 하나만 쓰시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기할 만한 있는 거 모든 교과는 다 쓰지만은 여기서는 선택적으로 능력 단위별 쓰던 아니면 실무 과목 수준도 입력하시던 아니면은 다 쓰시던 그거는 교과에서 학교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 문구예요. 그러니까 파랗게 쓴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문구가 있었어요. 실무 과목으로 조회하면 선박 과목으로 조회하면 이게 입력할 수 없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찰 내용 조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세특의 어떤 보조장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쓸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메뉴거든요. 저는 이제 권장을 하는데 또 메뉴가 들어왔다고 아까 성취기준처럼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행발도 누가 기록하고 상체도 누가 기록하고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누가 기록이에요. 누가 기록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누가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반에 이 학생이 자 추가를 합니다. 그럼 오늘 날짜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날짜로 해서 자 이게 영역이 있습니다. 미선택 있고 수업력이 평가력이 있는데 미선택은 보통 아이들 참여도 태도예요. 태도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함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다른 날로 이제 이게 이제 누가 기록하니까 오늘 날짜가 이제 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갔다 오면은 오늘 날짜가 뜨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입력하면은 추가하면은 당연히 오늘 날짜 뜨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영역이 있어요. 이건 수업 내용은 말 그대로 이런 정의적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업 활동에서 얼만큼 산출물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 쓰시고 대신 영역은 선택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이쪽에서는. 그리고 요거를 선택하면은 이게 뭐냐면 평가 내용은 그거예요. 그 수행 평가 능력 단위죠. 여기 안 나오네요. 여기 능력 능력 단위가 여기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자, 그래서 능력 단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도 또 이 친구한테 이제 추가를 합니다. 대신 요번에는 요걸 해볼게요. 평가 내용.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역이 나와요. 보통 교과는 이 평가 내용 하면 바로 여기 영역이 나와요. 근데 이게 수행평가 과목 개념이니까 여기 수행평가 개념이니까 이쪽에 와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측정 시 공부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저장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평상시 누가 기록한 걸 엑셀 자료든 우리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한글 자료든 교무시청이든 활용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이쪽 세특에서 반영할 때 여기 있죠. 일반 누가 기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3번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조회해 볼게요. 그리고 관찰 이 학생 조회해서 관찰 내용을 조회하면은 요거는 이제 다른 과목 이제 세특 있는 거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게 조회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제 또 날짜별로 있으면 실습에 임하고 그리고 다시 또 밑에 거 클릭하면은 원래 이제 다음 주 나와요. 그리고 임하고 뒤에 있는 걸 백스페이스나 아마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제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반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볼게요. 자 그리고
네, 영역 있고 요게 반영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다시 또 네. 일단 여기서 저장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조회 조건이 달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 그리드에 이 체크가 어떤 때 입력할 때 저장하라는 거, 저장할 때 선택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이거 삭제할 때 쓰는 거예요. 체크는. 저도 그래서 막 헷갈려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선택해서 간단하게 해주면 이것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문장이 있으면 선택해서 그 조사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일반 보통 교과도 하시다 보면 이제 막 세팅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진로와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해가 바뀌잖아요. 해가 바뀌면 아시다시피 나이스의 모든 메뉴의 조회는 기본적으로 네 5년치가 교무학년도 기준으로 5년치가 조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기본적으로 요거만 보시는데 여기 다 조회는 다 5년치가 돼요. 만약에 2016학년도를 보고 싶다면 교망도 2002편 돌리면 돼요. 그러면 그 교망도 기준으로 5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세특에 이게 작년부터 바뀐 건데요. 혹시 1학기 때 써야 될 걸 2학기 때 미처 놓치고 2학기 때 쓰고 싶어요. 뭐 가능은 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교무학교를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보여요. 과목 권한만 있으면은 1학기 때 과목 권한만 있으면 1학기도 돌려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도 가능합니다. 집중 이수라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집중 이수도 2학기 때나 하지만 1학기 때 뭐 입력을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권한이 있기 때문에 2학기가 아니라 1학기를 조회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독서도 뭐 여기에 교과 담당 교사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은 친구도 있으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 다만 올해 1학년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도 관리는 되되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도제 관련된 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네, 그룹 관리도 말씀드렸고요. 쭉 말씀드렸습니다. 학기만 성적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세특도 이게 이런 거 작년까지만 해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 안내가 됐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오는 성적은 세특 그대로 입력하는데 학관위 심의를 통해서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대명이라든지 기관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관명을 위탁기관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거를 해서 입력을 하시는데 학관위 심의를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관위 심의 전체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올해 또 정말 중요한 거 요거요. 혹시 특성화고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영재교육이나 발명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1학년부터는 중학교가 과거에 이랬었거든요. 앞에 골뱅이를 꼭 앞뒤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입 전형 만들 때 이 부분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재는 하는데 혹시 요걸 입력하지 않아서 대입 전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학생한테 이제 손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1학년부터요. 근데 고등학교는 발명교육까지도 요걸 엮어놨어요. 중학교는 영재교육만 막아놨는데 고등학교는 요거까지 막아놨습니다. 꼭 1학년부터 내년에 1, 2학년이죠. 그리고 또 하나 훈령을 달리 적용받는 이제 올해 졸업한 2월달에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243호를 받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80호 이후로 이제 들어온 현재 3학년들 그 친구들은 글자 수가 확 줄어요. 신뢰도 적어 때문에. 그래서 뭐 3천자에서 1,700자를 두고 창체 있잖아요. 종합의견도 뭐 300자에서 500, 1000자에서 500자를 바꾸고요. 근데 이전에 들어온 친구들은 1000자였어요. 근데 1000자를 채우고 막 합격 반영되는 애들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500자에 맞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학관위 심의를 통해서 정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학생의 의견을 많이 듣겠죠. 이 경우는. 왜냐하면 진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정남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학기를 변경하여 입력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이게 이제 도 장사님하고 학생부 장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맞추는 건데요. 요게 전입이 와요. 근데 전출교에서는 과목 성적이 산출되기 전에 가스들은 다 입력해서 보내기 때문에 다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전입교에 유사교과든 그죠? 또는 유사교과가 아니든 뭐 동일교과든 그러면 당연히 과목을 인정해요. 단위제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물론 학관이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 동일 과목이 없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전축에서 보내준 세특은 삭제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가세특 나는 기본적으로 과목 성적이 있는 과목들만 세특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이 학생부 자료 이관하는 순간 다 가세특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우냐면은 여기 선택하시면 전입생 같은 경우 여기 또 버튼이 하나 생겨요. 이전 학교 세특 보기에서 클릭하면은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영하시고 저장하시고 학생부 반영하면 이제 그게 지워져요.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설특. 개설특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탭이. 그래서 탭의 용도를 좀 이제 넣어드렸습니다. 요게 요 보통교과 전문가인데, 담임용이 이제 보통 보는 거잖아요. 보시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럼 어떤 영역이냐? 말 그대로 세특의 위치예요, 위치. 그 개설특이라고 따로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과설특 안에 이제 맨 밑에 과목명 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목을 예를 들어서 1학기 같은 개설 과목이다라고 하시면은 1학기 때 세특 입력하고 반영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기명이 안 붙어요. 근데 2학기 때 입력하는 순간, 2학기 때 입력하는 순간 1학기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근데 우리가 자료 검증 하잖아요. 하실 때 그 과목 위에 과목 성적 있는 과목은 고등학교 다 입력하게 돼요. 모든 교과는. 그러니까 교양교과는 당연히 입력하셔야 돼요. 성적 처리 안 하시면은 다 입력하셔야 돼요. 모든 교과는 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 있는데 가서 뒤가 없으면 5를 뜹니다. 지금은. 모든 교과군이 다 입력해야 되니까. 반대로 이런 경우 여기서 보통교과나 진로선택과나 이런 과목들이 그러니까 특정지지 않는 과목들 있잖아요. 개설되지는 않지만 예체능에 관련돼 있어. 그러면 예체능 쪽을 이쪽에서 입력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체육 슬래시 음악 미술인가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술로 바뀐 거는 연극 때문에 들어왔어요. 연극이 예술 과목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군이 바뀐 거예요. 명칭이. 인성 때문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거고. 가끔 이제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이제 500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아리 쪽에 있는 걸 이쪽에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때는. 그래서 자율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과목 혹시 이제 융합 과목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안내할 때도 어떻게 안내하고 있냐면은 융합이더라도 시수가 많이 편성되고 특기사항이 특정 과목에 많이 나오는 과목들은 일반 과목에다 쓰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데 보통 일반 과목이 꽉 채워졌어요. 그럼 이제 융합으로 개설특기에 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여기 들어오냐 여기 들어오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집중해서 과목은 세특을 무조건 입력하셔야죠. 그리고 1학기 편성된 과목이다라고 하면 다 쓰셔도 되고 학기별로 쓰셔도 되고 다만 학기 단위 쓰냐 1학기만 쓰냐 2학기만 쓰고 대부분 이제 3학년 수시 때문에 1학기는 다 쓰세요. 근데 이제 뭐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만 또 쓰시는 경우 있어요. 뭐 차이점은 학기가 붙냐 안 붙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학기 때 그렇다고 해서 500자가 1000자가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과목당 500자예요. 과목당 500자니까 1년 개설하든 집중 위주로 개설하든 학기 단위 개설하든 다 500자입니다. 그것도 가끔 질문하세요. 자, 과목별 독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요거 올해 추가된 거죠.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이 해를 달리해서 네, 읽었어요. 그러면 중복 도서로 인정합니다. 네, 중복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있죠. ISBN도 이제 정기 간행물도 대부분 ISSN에서 이제 발급되는데요. 발행되는데 얘가 ISSN이 아니라 ISBN으로 발행되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제 몇호로 시리즈 나온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력이 안 되고요.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ISBN도 등재되면서 ISSN도 등재되는 도서가 있대요.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ISSN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도서는 활용을 하셔도 입력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독서 활동 상황은 제공되지 않는 거. 큰 기조가 그거예요. 관찰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 입력 안 되시죠. 그죠? 자, 세특 반영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적 반영 이런 경우도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입생 선조 처리도 전입생 같은 경우는 학적에 전입 관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리할 때 전축에서 성적을 가져와서 처리하냐 아니면 우리 와서 시험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다만 요런 점수가 다 올라온다. 이런 메뉴에서 그때까지 본 건 다 들어온다. 아까 이제 인정점 같은 미인정 점수도 전축에서 해서 보내면 이쪽에서 입력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있고요. 자퇴생 아까 말씀드렸고 위탁생 넘어가겠습니다. 반배경도 학과가 크게 변경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과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가져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지금은 강의식 개념을 접근하기 때문에. 네, 클러스터 넘어가겠습니다. 클러스터 혹시 뭐 관련돼 있으면 혹시 요런 쪽을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학년이나 클러스터 같은 경우만 해도 각각 3시간 운영이에요. 3시간.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학년도 요 부분에서만 일반 성적 처리가 똑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과목 코드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우 수상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 네, 요거는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과우 수상은 학기 말이 일단 마감이 돼야 돼요. 마감이 되고 여기서 수상 경력에 수상대장 관리해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주실 게 이게 개인 단체 수상은 일반적인 수상이고요. 요게 성적 우수사 수상 등록이라고 요게 이제 교과 수상이에요. 교과 수상. 학교마다 명칭이 달라요. 교과 학력상도 되고 뭐 그거는 학교에서 정하시면 돼요. 부상 규정이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 중요한 건 이제 학기 말에 선택이 돼야 돼요.
학기말이.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고민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저 인근학교에서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있잖아요. 교과 수상으로 이제 학기로 해서 과목을 넘기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는 교과 수상 국어, 교과 수상 뭐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 건발건으로 입력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한 주만 올라가잖아요. 한 학기에. 그래서 올해 부랴부랴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려갖고 한시적으로 1학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전 학년들에서는 그렇게 쓴 경우는 지금 우리 기재령에 나가 있는 학생부 기재령에 교과서는 가로 열고 국어 콤마 뭐 그죠 자동으로 붙잖아요. 콤마에서 한 학생이 뭐 세 과목 샀다 그러면 그게 상회 효력은 세 개지만은 하나로 이제 반영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정정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또 허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은 이제 이 학기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요겁니다. 순서대로 하시되 여기 학기말이 산출돼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학기말이 나오고요. 제가 이제 산출은 됐지만 마감을 안 했어요. 그죠? 전체 마감을 안 했습니다. 그 승인 요청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오는데 1, 2, 3학년에 잠깐 3학년 나오겠네. 3학년 제가 마감했나요? 네, 3학년도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 나옵니다. 나오고 자, 이제 학교가 대부분 어떻게 이제 포상 규정을 이제 되어 있냐면요. 석차 등급 산출 과목은 보통 1등급. 뭐 2등급까지 주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통상 이제 1등급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석차 등급 딱 가려줘요. 여기. 선택하시고 1에서 1.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과목을 찾는 거예요. 과목을 찾는 겁니다. 그럼 석차 등급 과목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하고 공통 과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플러스 넣으면 조건이 이렇게 붙어요 또. 플러스 넣을 때마다 조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학교가 이제 비율로 가요. 비율. 이 비율이 석차 비율이에요. 정확히. 이걸 바꿔달라고 석차 비율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100명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사례. 자 포상 규정에 이제 석차 비율로 한다고 해놓고 이 비율을 뭘로 생각하시냐면 학생 수로 생각하세요. 학생 수로. 자 4% 1등급 거의 가져가니까 똑같이 4% 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포상 규정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하면 당연히 4등까지만 딱 걸러내요. 그죠? 4% 이내라는 건 이하 개념이잖아요. 4%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반올림이 개념도 아니고 무조건 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있을 비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석차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 포상 규정 혹시 이번에 사정에 하실 때 이런 거 인지하시면서 바꿔도 되실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 말씀드리면 자 1등이 1명 나오고 2등이 4명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별표 9에서 이게 첫 파트에서 앞서 파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위 등수로 동점자를 매긴다. 동수차를 매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1등, 그다음에 2 가로 열고 4명. 그러면 1, 2, 3, 4, 5잖아요. 그다음에 등위가 3등이 아니라 6등이에요. 자, 그러면 100명 기준으로 했던 4등까지 주게 돼 있잖아요. 석차 비율이 그거예요. 등수의 등수, 인원수가 아니라 등수. 그러면 앞에 5명까지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나이스는 그렇게 뽑아내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4명만 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접근하세요. 네. 동급차 개념을 접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학교는 다시 뭐 그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실제 있었어요. 왜냐하면 4명 잘리니까. 그런 경우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조건을 비율로 해놓고 두 번째 줄 나오고 또 과목 찾기라면 얘가 똑똑해요. 자, 10개 과목이 있는 5개 과목을 여기 석사 등급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5개 등급만 다 과목이 여기 딱 올라와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하면은 쭉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선별할 필요 없습니다. 따로 뭐 지우고 삭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과 우상 이렇게 해놓으시고 네, 그죠? 잠시만요. 네. 이거 기능 개선된 것 같은데요? 교과 우상이라는 걸 자동으로 찍히네요. 원래는 교과 우상 넣었거든요. 교과 우상 성적 우상이니까 교과 우상은 딱 찍히네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등급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요거 날짜는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교무학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수강자. 무학년들도 다 수강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가로 열고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되고, 네, 교과서 제가 이제 좀 이상해서 저 분명히 교과서 입력 안 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바뀌네요. 그리고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이걸 교과 학력상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올해 그 상을 주실 때 진보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향상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진보상이라도 표현하는데
상은 줄 수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도 못 주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문구가 약간 바뀌었어요. 기존에. 상은 수여할 수 있으나 하나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둘 다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성취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써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만약에 선별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과서상을 많이 받으는 거를 교과 최우수상이라고 또 주더라고요. 절대 안 되는 거는 중복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가감히 포상 규정이 있더라도 그 지침이 어긋나니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